부천시 청소행정이 2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부천시가 저출산 극복, 육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주 개최 도시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철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축제가 포항시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천시 청소행정이 2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청소대행 구역을 행정복지센터 권역 단위로 조정해 한 업체가 한 권역의 모든 생활 쓰레기를 통합 수거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대행 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해 청소 근로자들의 처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청소행정 혁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대대적인 청소행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여 년간 이어온 청소 대행업체의 총액 도급 계약 방식을 개선해 계약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대행료 정산과 청소 근로자들의 인건비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업체를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2018년부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청소구역 장기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합니다. 청소 대행구역도 재조정합니다. 시는 2018년까지 청소 대행구역을 행정복지센터 권역 단위로 조정하고 한 개 권역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모두를 한 개 업체가 전담하는 통합 수거 체제를 갖춰 생활 밀착형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 관련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접수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업체의 업무 처리 능력을 비교하기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청소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청소 행정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부천 지역의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품은 6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수거하고 있고 대형 폐기물은 한 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며 연간 300여억 원의 대행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구청 폐지로 절감한 매년 40여억 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 육아 보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기 환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출산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골자로 아기 환영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시민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은 시의 아기 환영 정책 보고에 이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등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 문제적 인식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높은 청년 실업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등이 꼽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시는 최근 출산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골자로 아기 환영 정책을 발표하고 전담 조직인 2030 인구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조례 재개정 등 정책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에서 192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낮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평창군은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 축하 무대를 꾸미고 또 올림픽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평창군청 광장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500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에 이를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전해져 오는 축하 인사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을 보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다리는 모두의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동계올림픽이 3번의 유치 끝에 정말 귀하게 얻은 선물인데요. 유치 당시 때보다는 많이 열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500일을 맞이해서 저희 평창 국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이제 동계올림픽이 500일 남았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다양한 축하 무대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여자친구와 레드벨벳, 홍진영, 남진 등 세대를 초월한 인기 가수가 총출동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평창 군민들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는데요. 축제를 개최하는 호스트시티 주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결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으로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말은 안 통하지만 지무실 때 좀 인계해주고 그런 거 모두 좀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렇지. 동계올림픽 이제 500일 남았는데 모든 일이 초조하지만은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세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화이팅! 축제장 한켠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대회에 사용되는 마스코트와 슬로건 등을 소개하고 동계올림픽 경기 가상현실 체험을 운영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저희 유치 지역인 평창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나 서포터즈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 저희가 또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냥 관심만 가져주셔도 저희는 성공 개최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이나 또 많은 분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500일을 앞두고 평창군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5만 평창군민 모두가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G-500일 기념 행사를 계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 국민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를 통해 온 국민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하나 된 열정을 보여줘야겠습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주 개최 도시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 디자인을 적용해 메인 메뉴 재배치 및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동계올림픽 관련 메뉴를 전면에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3가지 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글자체까지 바꿔 시원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분류해서 평창군만의 모바일 웹을 구축하고 평창군보, 이장연합회, 출향인 홈페이지를 통합해 주로 사용하는 메뉴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웹 취약점을 보완해 웹 접근성 개선, 웹 보안성을 강화해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고 유튜브 채널 군정 뉴스를 개설했습니다. 여수시가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도서개발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백야도 여객선 접항과 주차장 조성 등 35개 사업에
모두 149억 원을 들여 도서개발 사업을 펼친 데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섬을 대상으로 도서개발 신청을 받은 결과 50여 개가 넘는 섬에서 4,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 용역을 거쳐 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조기 발굴과 밝은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함께 진남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관내 초중 고등학교 59개교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학생 스포츠 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학교 대항전 형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엘리트 체육 행사에서 벗어난 체육 프로그램으로 우수 꿈나무 발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로 신병은 전 한국예총 여수지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여수시민의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예지 여수예술을 발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신병은 전 한국예총 여수지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오는 10월 15일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루어집니다. 농협 담양군지부는 최근 담양군청에서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를 비롯한 6개 업체와 도래수마을 등 6개 마을 간 명예이장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식 담양군수, 강채원 도래수마을 이장,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장두상 파트장, 박이환 담양조합장을 비롯해 기업 CEO와 마을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명예이장 위촉은 농협이 펼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앞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와 마을 특산물 팔아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의 공간, 담빛 예술창고를 무료로 대관합니다. 군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작가들이 전시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본인만의 예술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회화, 공예, 사진, 미디어 등 모든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담빛 예술창고 대관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관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관심 있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 오는 10월 9일까지 재단에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9월 문화가 있는 날 안동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9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의 일환으로 가을과 함께하는 클랑 브런치 콘서트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저녁에 편중된 공연 문화에서 벗어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새로운 공연 문화를 경험하며 일상 속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과 영화 OST로 구성된 우아한 선율이 안동 시민들에게 알찬 휴식을 선사하고 문화지수를 높였습니다. 안동터미널에 지하 주차장이 생깁니다. 보다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안동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공사가 10월 5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하 208대, 지상 99대, 총 307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환승시설을 갖춰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안동시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주차장을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포항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철. 이 철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축제가 10월 한 달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주제는 철의 정원입니다. 포항만의 특화 자원인 스틸아트를 기반으로 첨단과학 인프라와 해양 관광 자원의 융합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명 조각가의 스틸 작품 30여 점과 철강 근로자들이 직접 제작한 20여 점의 스틸 작품이 영일대해수욕장 스틸 아트웨이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즐기고 소유하는 삶 속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전거와 버스, 포항운하 크루즈와 함께하는 아트웨이 투어, 대장간 체험, 영일대 미로 찾기, 드럼통 아트 등 풍성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개막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포항을 그린 아트웨이 시티로 만들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꿈의 빛이라 불리는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식이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4,2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 세 번째 초대형 프로젝트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1차 시운전에 성공했으며 현재 2차 시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생체 분자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대한 최첨단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세대보다 1억 배 밝은 빛을 발생시키는 X선 레이저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나노 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관계자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신물질, 신소재 분석을 통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IT 반도체 소재 산업, 의료 분야 등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대규모 할인 행사에 외래 관광객 맞춤형 행사와 한류 문화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글로벌 쇼핑 관광 축제입니다. 2015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행사로 정부와 유통, 제조, 관광, 그리고 문화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대규모 특별 할인 기간으로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제조업체 등에서 초특급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서울 이태원과 가로수길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에서는 쇼핑 거리 축제, 그리고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과 17개 대표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는 6개의 체험형 테마존을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이 함께 즐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관광축제 기간으로 외국인을 위한 특별 할인이 진행되고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사 전체 기간을 거쳐서 전국에서 55개의 지역 축제와 25개의 팀이 참여하는 K-팝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막 특집으로 펼쳐질 K-팝 공연은 9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영동대로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이나 숙박, 공연, 문화상품 등의 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알찬 구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제 및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